직원이 원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원장님들을 인정할 근거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네, 하려고 했는데요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거, 내가 말하는데 직원들 표정이 딱 봐도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인 거예요. 대놓고 말을 안 듣는 거는 아닌데 뭔가 내 말이 씨알도 안 맥히는 느낌. 지시를 해도 움직이지 않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내가 선생님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이거 시키면 또 싫어하려나? 이 말하면 분위기 안 좋아지려나? 원장이 직원 눈치를 보는, 이거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 원장의 입이 닫히는 순간 병원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거를 겪어봤어요. 치과 초기에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겉으로는 네 하는데 행동이 막상 안 바뀌는 거죠. 회의를 해도 말이 없고, 제가 정한 거를 며칠 지나면은 하는 척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그때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내가 대표 원장인데 내 말을 왜 안 듣지? 내 병원인데. 아니, 직원이 문제인 거야? 이 직원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사람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새로운 직원도 몇 달만 지나면은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저한테, 대표 원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 치과의 직원은 1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00명 정도를 진료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은 직원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은 대표 원장인 제가 먼저 달라져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제가 뭘 바꿨는지, 뭘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직원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나? 회식을 늘리거나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본봉을 늘리거나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시고, 아니면 반대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단호하게 해야 하나 해서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 다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가셨는지. 잘해주면 보통 한 2주 정도 분위기 좋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화를 내면은 일주일 긴장하다가 다시 풀어지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해주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전부 태도를 바꿔보겠다라는 접근인데, 직원이 원장을 진심으로 따르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태도가 아니라 직원들의 판단의 근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 원장이라는 존재는 항상 증명하는 존재예요. 이 대표가 좋은 사람이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따라서 이 병원에 있으면은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 사람을 따라서 이 병원에 있으면은 내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진 않겠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직원들이 대표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의사이자 경영자니까 두 가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당연합니다. 진료 실력을 증명하셔야 돼요. 직원들이 매일 옆에서 원장님들 진료를 보고 있죠. 어시스트를 서면서 환자 반응을 보면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진료를 잘하시면 직원들은 입을 열지 않아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고 나가는 거를 매일 보다 보면은 직원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 원장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겠죠. 두 번째, 경영 실력을 증명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병원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느낌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감이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환자가 줄고 있으면은 대표 원장님들도 불안해하시겠지만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병원이 어수선하면은 당연히 이직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경영 상황을 직원들한테 알려주질 않으시죠. 숫자를 공유하질 않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노를 열심히 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매달 직원들에게 비밀 없이 숫자를 공유합니다. 신안수, 매출, 환자 만족도,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요. 이런 말이, 이런 공개가 뭘 증명하냐면은 나는 이 병원의 방향을 알고 있고 숫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고 당신들의 기여를 인식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증명하는 거죠. 감으로 그냥 운영하는 원장님들한테는 아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숫자로 말하는 원장, 그리고 그 숫자를 공개하고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 원장한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원장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면은 직원을 잘라버리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직원들에게 계속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대표 원장은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내일 당장 하실 일은 두 가지예요. 조금 짜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잘한 케이스를 골라서 조회 때, 미팅 때 직원들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 신안수, 매출, 그 다음에 환자들의 만족도, 이 세 가지 숫자들을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보세요. 이게 반복되면은 직원들이 원장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이거를 원장님이 직원들한테 잘해줘서 따뜻한 사람이 돼서 착한 사람이 돼서 직원들이 원장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원장님을 대표로서 인정해서 알아서 스스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직원이 원장을 인정하게 만드는 첫 단계죠.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직원이 인정은 하는데 또 스스로 직원들이 일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건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원장이 없어도 직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 운영 구조, 원장님들 좋아하시는 거죠. 자율 운영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병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